그리고 뭐 동그라미 2번에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이 그런 얘기고 3번은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세법은 전부 다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기본이. 그러니까 항상 뭐 공부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다. 뭐 실제 현황과 사실상 현황과 공부상 현황이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뭐 사실상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요? 3번에.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뭐 사실상 취득하면 뭐 실질적 취득으로 와서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의무가 있다. 뭐와 관계없이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도 이렇게 나오죠. 그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자,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취득한 거로 보지 아니한다. OX. 틀렸죠. 왜? 등기 등록 안 했어도 실질적 취득이면 취득으로 본다고 했는데 거꾸로 지문은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등기 등록하지 않으면 취득한 거 보지 않는다. 그럼 땡. 틀린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거꾸로 문제를 낼 수 있죠. 그런 거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음. 그죠? 그리고 현황부가 원칙은 뭐예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항상 뭐 사실상 용도에 따라 간다. 그런 얘기고. 6번 지목 변경 등 간지직으로 가액이 증가되면 그죠? 이것도 뭔다? 취득으로 간주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있고 중가산세가 나옵니다. 자, 일단 뒤에 가면 또 나올 거지만 우리가 가산세, 중가산세 나오면 꼭 기억할 게 뭐다?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 징수다. 보통 징수. 무조건 그게 가셔야 돼요.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가산세가 붙으면 징수 방법이 뭐다? 보통 징수.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즉 가산세 빼고는 다 뭐다? 신고 납부다. 이거 하시라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 외우면 안 되고 그 대신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산세 종류만 막 외우면 안 돼. 왜? 외워놓고 여기 이걸 모르면 여기서 바뀌어버리면 문제가 틀릴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조건 취등록세는 뭐다? 가산세 붙으면 보통징수고 가산세 아닌 건 다 뭐다? 신고 납부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7번에 가산세 중간세 뒤에 나오니까 거의 보통징수가 그런 뜻이고 면세점 있죠?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그럼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한다. 그죠? 이하까지 면세점 적용하니까 50만 원까지는 면세점 적용해서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면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죠? 면세점 적용하니까. 그죠? 그 얘기고. 8번에 기한 신고로 이런 거죠. 뭐라 했어요? 기한이 뭐 있다고요? 지났다. 이때 기한은 뭘 말합니까?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을 말합니다. 며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 뜻이라겠죠? 자, 근데 기한이 뭐 있다고요? 지났대. 자, 지나면 뭘 부과한다겠죠? 가산세. 그죠? 근데 지금이라도 뭘 하래? 신고를 하래. 그러니까 이미 기한이 지나서 가산세 부과 대상인데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내가 뭔가 혜택을 주겠다. 즉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그러면 원금 깎아준다 했어요? 가산세 깎아준다 했어요? 네, 원금 안 깎아줘. 가산세 깎아줘. 가산세 종류가 두 개다. 뭐요? 신고와 납부 두 개다. 자, 이 중에서 어느 걸 깎아준다? 여기 대놓고 신고라고 써있으니까 자꾸 납부로 가면 안 돼요. 신고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는데 여기 이제 다 깎아주면 가산세 부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평하게 어떤 데서 반땅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죠? 뭐를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럼 여기서 50% 경감할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를 말하는 겁니까? 과소신고를 말하는 거예요? 무신고죠. 무신고. 신고 안 했을 때. 과소신고는 이미 신고한 거니까 끝난 거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조건이 있다겠죠?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기한 지나고 얼마? 1개월 이내. 한 달 안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한 달 안에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내가 신고하려고 했는데 과세권자가 이미 원금에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 날라 보내면 그럼 고지서가 왔다. 그럼 끝. 그죠? 뭐 날라오기 전에 고지서 통지되기 전에 고지하기 전에 뭐래라. 그 전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뭐 해주겠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때는요. 돈은 안 내도 신고만 하시면 감면을 일단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등록세도 사실 있어요. 같은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세 파트에 있는 건데 취등록세 공이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주로 시험은 어디서 넘어라고? 취득세 주로 물어보죠. 최근에도 언급이 됐었고, 그죠? 그러니까 기한의 신고는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한의 신고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50% 경감이고 한 달 안에 부가 고지 전에 뭐래라? 신고를 하셔야 된다. 조건 잘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테마 5번 납세 의무자죠. 이거는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얘가 뭐 연장 2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기본이죠. 원칙. 누구라 했어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뭐 사실상 취득한 자.
이 말은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함, 이 뜻은 누구는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공부상 취득자는 당연히 등기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있고 네 앞으로 등기를 안 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상 취득자한테도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외 나오죠?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건 뭐라겠어요? 건물주라, 그치? 건물주.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 찍어라. 얘 나오면 주체구조부 취득자라는 질문 나오면 그냥 얘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맞고 아니다. 그럼 틀린 거다. 이렇게 고르면 돼요.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정답이었죠. 그죠?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뭘 효용가치를 이루고 막 지문 길게 나오죠. 그런 거 읽을 것도 없어. 결론은 뭐다? 얘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럼 맞고 아니다. 그럼 틀렸다. 고르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2번은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 목적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누가 낸다? 수입하는 경우. 직접 본인이 사용하거나 대여 목적으로 수입하니까 수입하는 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수입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겠죠. 근데 판매 목적일 땐 누가 낸댔어요? 실수요자. 판매 목적은 실수요자. 왜? 판매 목적일 때는 걔한테 세금 부과하면 걔가 차값에다가 세금 내고 포함시켜 팔아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예비다 보시면 되고. 상속받은 건 누가 내요? 상속인과 피상속인 누구? 누가 돌아가신 분이라 했어?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니까 세금은 누가 내야 돼? 당연히 상속인이 되죠. 이거는 뭐 외울 것도 아니고 당연한 얘기 써 있습니다. 4번도 당연한 얘기 써 있죠? 주택조합이 누구용으로? 조합원용. 누구 거래? 대놓고 조합원 거래잖아.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죠. 이건 뭐라고 나와요?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납세 의무를 지나 땡. 틀린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읽으면 돼요. 조합원용.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죠? 상속은 당연히 상속인. 조합원용 그러면 누구? 조합원 그러면 되죠. 5번 지목 종료 변경 시는 변경 시점 수요자다. 이거는 뭐 거의 안 물어본 내용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6번 시설 대여업자는 뭐예요? 내가 렌트카나 그죠? 중장비 대여업을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시설 대여업자인 내가 중장비 등을 취득해서 대여를 해줘야 되니까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취득자는 누구다? 대여업자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시설 대여업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런 것들은 작년에 언급이 됐으니까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7번, 거의 7번, 8번 여기 있죠? 그 밑에 있는 애들. 걔들은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혹시나 전체 내용 물어볼 때 또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번은 뭐야? 배우자 등으로 붙이지도. 자, 이거 나오면 뭐 들어있어요? 배우자, 직계, 준비소. 얘는 무조건 뭐다? 네, 증여. 식구끼리니까 무조건 식구끼리니까 뭐? 증여. 증여인데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추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추정의 의미라는 뭐다? 입증하면 뭔다? 정상적인 거래를 볼 수 있다. 그런 뜻이라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우자가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하고 본다. 단, 다음의 경우는 뭐다? 유상취득으로 본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입증이 되면 뭘로 보겠다? 유상승계 취득으로 보겠다. 그 얘기죠? 자, 뭘로 취득? 공매로 취득했대. 아버지 재산이 공매가 된 걸 아들이 받았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뭐? 파산 선고된 걸 파산 선고 처분되는 걸 취득했다. 그리고 교환. 자, 교환은 뭐예요? 각자 본인 거 등기되는 부동산을 서로 뭐하면 바꾸면 대가가 입증되기 때문에 걔는 뭘로 본다?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리고 뭐 있어요? 대가 지급 사실을 보한 경우 증명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이제 8번하고 맞물려서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담부 증여 부분은 양도세에서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도 많이 나거든요, 이거는. 그죠? 얘는 뭐라 했어요? 증여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조건부를 했다. 뭐 네가 내 대신 이걸 부담해라. 그게 뭐라 한다? 부담부 증여. 자, 이건 어차피 양도세도 같이 이해한다 했죠? 얘가 10억짜리 부동산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갑이 을한테 뭘 해줘? 증여를 해주는데 어떻게 한다 했어요? 깔끔하게 안 주고 껄쩍지근하게 조건을 걸어가지고 뭐 했다? 네가 내 대신 여기에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 3억을 뭐 해라? 을 네가 내 대신 뭐 해라? 부담해라. 또 하나라. 그럼 내가 그 조건부로 너한테 뭘 주겠다? 10억짜리를 증여해 주겠다. 이게 뭐다? 부담부 증여다. 그랬죠? 자, 그러면 양도세에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요 3억은 원래 누구의 채무다? 갑의 채무인데 갑이 이걸 증여하면서 얘한테 떠넘겼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는 결국 뭐다? 을로부터 3억을 받아서 채무를 변제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는 돈 받고 파는 걸로 본다. 대가가 있는 걸로 봐서 뭘로 본다 했어요? 얘는 양도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억, 채무 이외 얘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렇죠? 얘는 뭘 내고? 증여세. 얘는 양도세를 내라. 그러죠. 자, 그럼 증여세는 갑을 중에 누가 낸다? 우리라겠죠. 사람이 양심이 있었는데 몇 번 얘기했죠, 이제. 이제 양심 있을 때가 됐어. 그죠? 내가 7억짜리 공짜로 줬으면 세금 정도는 내가 내줘야 돼요. 그죠? 양도세는 누가 내? 갑이 내겠죠. 이게 이제 양도세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얘는 뭘 해야 돼? 취득세.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간단하죠? 왜? 이거 그대로 가면 된다고 했잖아. 얘가 주는 애가 3억은 뭐 한 걸로 본대? 돈 받고 팔았대잖아. 그럼 취득한 사람은 돈 주고 산 거죠. 그럼 유상취득이고. 얘는요, 그냥 줬대잖아. 주는 애가 공짜로. 그럼 나도 공짜로 취득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부담부정시 채무 부담부는 뭐고,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뭐,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게 뭐 시험에 시장에 언급이 됐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8번이 부담부정에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보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뭐?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이렇게 되겠죠? 10번 상속 개시 후 재분할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속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분할해가지고 등기가 끝났어. 등기가 끝난 상태야.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건물인데, 갑을 병이 공동상속을 받았죠, 그죠? 근데 지분이 똑같이 3분의 1씩 받았어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자 본인하고 볼볼했어. 등기를 한 거예요. 3분의 1씩 받아가지고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거죠. 공동명의. 이러고 나서, 자, 등기가 끝났습니다. 그럼 상속은 끝난 거죠. 왜? 이미 등기 끝났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얘네들 셋이 협의해서 다시 뭐 했다? 재분할했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큰형이 맨날, 장남이 맨날 제사 지내고, 막 큰며느리가 맨날, 음식 준비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맨날 와서 홀딱 와서 제사만 지내고 얼른 가고 먹고 가고 이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애들 양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우리 형한테 좀 더 주자 해서 어떻게 4대 3대 3 이런 식으로 재분할했다. 그러면 요 지분이 얘는 늘어났죠. 10%. 어떻게 된 거예요? 얘네들이 준 거죠. 돈 바꿔줘서 그냥 줬어. 그냥 준 거죠. 여기는 상속이 아니지. 왜? 이미 상속은 등기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재분하는 것보다 증여가 되는 거죠. 증여. 그죠? 증여를 본다. 그죠? 그게 얘기입니다. 10번. 상속 개시 후 재분할은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시면 되고. 11번은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이 신탁이 은근히 여러분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자, 갑, 을. 얘가 뭐 했다고요? 신탁을 했어. 신탁법. 얘를 뭐라고 한다 했어? 위탁자. 얘를 수탁자. 그런다 했죠. 자, 그럼 우리 을. 야, 얘는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을 취득세 안 내요? 비과세죠. 다 비과세. 탁. 약학하잖아. 그죠? 탁이는가 뭐요? 비과세. 형식적으로 소유권 취득이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죠? 이게 비과세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얘가 A하고 B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수탁자한테 A하고 B를 맡겼어요. 이렇게. 그죠? 이 상태에서 위탁자 지위 누구? 갑이죠. 얘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병으로 지위가 이전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가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위가 이전되면 당연히 병은 뭐다? 요 신탁 재산이 A, B를 얘가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는 게 당연한 거죠. 왜? 얘가 원래 주인이잖아요. 명의만 얘 앞으로 갔어. 근데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가 뭐 한다? 요 신탁 재산을 뭐 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본다. 그게 당연히 써 있는 거죠. 그럼 이때 그러면 취득세는 비과세 되죠? 그죠?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낸다? 이제 갖고 있으면 재산세 나오잖아. 재산세 납세하면 누구다? 누구라 했어? 얘라겠죠. 얘 수탁자. 이건 재작년에 개정되고 그해 시험은 났고 작년에 출두했고. 그죠? 원래는 누구였어? 위탁자였다가 재작년 개정돼서 지금 누구다?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탁 얘기가 여러 군데 나온다니까요. 취득세 비과세도 나오죠. 그죠? 이 얘기도 있죠. 그죠? 또 이제 재산세가 또 있어요. 여기 뭐 복잡하게 또 뭐 나와요. 이따 할 건데 같이.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신탁은 뭘 말한다? 명의 신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말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1번이 그 얘기죠.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거로 본다. 맞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 과표는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죠. 작년 나왔고 재작년에 나오고 뭐 그래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돼 있죠. 과세표준. 얘는 언제적 금액을 말한다? 항상 취득 당시 가액이라 했죠. 취득 당시 가액. 자, 얘는 납부목이 뭐다? 신고납부. 그죠? 그러니까 원칙이 뭐라겠어요? 내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예배가 뭐가 있다? 시가 표준액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근데 이 과표가 막상 시험에 나오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그런 게 없어요. 왜? 난이도를 높이 낼 수가 없어요. 얘는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뭘 기억하셔야 돼? 얘가 원칙. 그죠? 근데 예외 하나 있다 했죠? 얘보다. 요걸 원칙으로 하되 이 신고 가액이 무엇보다 기준인 시가 표준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그죠? 그럼 얘는 뭐라겠어요? 말 그대로 실제로 취득한 금액 그랬죠?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샀다라고 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취득 규정이. 그래서 뭐라 했죠? 국수 공판장. 국수를 공판장에 가 산다.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 이 국이 뭐라겠어요? 국가로부터 취득, 국가지자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거고, 얘는 수입에 의한 경우, 공매, 경매를 취득한 경우,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취득하기 입증되는 경우,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 6개는 뭐랑 관계없다는 얘기다? 얘랑 관계없다 그랬죠? 무조건 뭘로 간다는 거? 이 금액 그대로 가겠다. 왜? 누가 봐도 이 금액에 샀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게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하고 똑같다? 얘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없는 애들이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돼요? 2개 비교해서 뭐? 큰 걸로 간다. 이러시면 되는 거야. 그죠? 요거는 뭐고? 항상 이 금액을 그대로 간다. 판결문 나 뭐 기억하라요? 화해, 인납, 포기, 자백, 간주는 제외다. 그러니까 화해조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이 간다는 거야. 얘하고 똑같이 간다는 얘기니까. 그럼 뭐라는 거예요? 화해조서상 입증되는 금액은 뭐랑 비교한다?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6개 빼고 나머지 얘하고 똑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가표준 얘기가 나오죠. 자, 시가표준액은 뭐예요? 공시가격을 말하죠. 지방세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뭐라 이렇게 나온다 했죠? 그 시가표준액이 뭐가 안 됐어? 결정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 아니면 뭐 공시가 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온다 했죠. 자, 결정 공시라는 건 뭐라겠어요? 그러니까 왜 공시가 안 됐다? 아직 날짜가 안 돼서 결정을 못해서 공시 못했다. 왜냐면 토지는 5월 말에 하고 주택은 4월 말에 공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3월 달에 취득을 하게 되면 3월 달에 취득하면 3월 달 현재는 공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왜 안 돼 있어? 아직 날짜가 안 돼서 뭘 못했어? 결정을 못해서 공시가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의 뉘앙스는 뭐라겠어요? 올해 건 결정을 못해서 아직 공시 못했으니까 언제 건? 그러면 전년도 건 있다. 그래서 얘는 뭐라 했어? 직전 연도. 그죠? 직전 연도를 한다 했죠? 직전 연도의 개별 공시가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뭐라 했어요? 공시가 안 됐다는 거 뭐라 해요? 올해 건 당연히 뭐가 안 됐고 결정이 안 돼서 공시 못했고 전년도 것도 없다. 그럴 수 있다겠죠? 작년에 토지는 분할했다든가 아니면 매립하는 중이었다. 그죠? 매립간척이었으면 작년 토지 아니었고 올해는 토지 됐는데 공시가 안 됐고 결정이 안 돼서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세금을 안 내느냐? 그런 거 없다고 했죠? 누가? 만들어서 한다. 누가? 시장금수. 그죠? 시장금수가 산정한 가액은 이렇게 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 안 됐다 그럼 뭐? 시장금수가 산정한다. 그럼 되고 결정 공시가 안 됐다 그럼 뭐? 직전 연도 공시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용어가 나오면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4페이지 테마 6번에 보시면 과표에 나와 있고 원칙, 취득 당시 신고가이고 자, 연부 취득은 과표에 뭐라 했죠? 연부 취득. 예? 연부 취득은 연부 금액. 자, 연부 취득이 뭐예요? 돈을 1년에 한 번씩 지불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걸 말한다. 그럼 얘가 이제 이런 거라 했잖아요. 100억짜리 부동산을 한꺼번에 묻주니까 5년간 1년에 얼마씩? 20억씩 이런 거라 했잖아요. 그럼 이때 연부 취득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뭐라겠죠? 연부 금액 그러죠. 그죠? 연부 금액이 어떤 거예요? 100억, 20억 중에 60억 매년 지불하는 금액 이게 과표. 면세점은 뭘로 간다 했어요? 면세점. 총 연부 금액 그죠? 연부금 총액 그러기도 하고 총 연부 금액 그죠?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100억. 면세점은 100억. 면세점은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하고 면세점은 그렇고 과표는 연부 금액이다. 나온 김에 얘가 취득 시기는 언제라겠어요?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실제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됐죠.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연부금 지급이다. 이거랑 또 뭐게 돼? 중간에 뭐가 되면 계약이 해제가 되면 앞전에 냈던 취득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환급해준다겠죠? 왜? 취득을 안 했는데 세금을 냈기 때문에 환급해준다. 이거 등록세 엉키지 말아야겠죠? 등록세는 등기 등록한 이후에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 없다. 등록세는 그렇고 얘는 중간에 해지되면 환급해줘야 되고 중간에 등기 치면 등기 치는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본다.
이게 전부 다 연부취득 얘기고, 이게 이제 금액이 조건이 있죠. 연부취득은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왜 50만 원 초과해야 된다 했어요? 네,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 적용되니까 그거보다는 금액이 커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 판단할 때 뭘 가져간다는 거예요? 연부금 총액을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약 기간은 최소 몇 년? 2년 이상이 된다 했죠? 왜? 연부도 분할이니까. 그죠? 최소한 2번 이상은 나눠줘야 되니까 1년에 한 번씩 돈을 주니까 계약 기간 최소 몇 년 이상? 2년 이상이 된다. 이게 다 연부취득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얘 나올 때 항상 잘 따라 놓은 게 뭐예요? 계약 보증금 있으면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제한한다. 포함한다. 계약금도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이게 뭐 계속 언급이 되는 거죠. 과표 물어볼 때마다 연부취득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연부로 취득, 1번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 있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보증금 포함이라고 돼 있잖아. 그 다음 밑에 취득세 과표로 신고가액과 시가편익 중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게 당구 표시되어 있는 게 실제 시험에 나왔었죠. 기출로. 취득세 과세 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편익 중 큰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게 원칙이잖아. 그죠? 왜? 결국 비교해서 큰 걸로 가니까 둘 중 큰 금액이다. 예외. 시가표준액 이라 있죠? 결정 공시 안 됐다. 그럼 뭐라 했어? 직전 연도 그러시면 되고, 공시 안 됐다 그러면 시장금수가 산정한 가액. 자, 그리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거나 신고를 안 하시거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으면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간다. 그런 뜻이죠. 사실상 취득가액은 거기 나와 있죠? 국수, 공판장, 검증에서 6개가 있습니다. 그죠? 걔네들은 다 뭘로 간다? 실제 취득금액으로 간다. 근데 무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갈 수가 없죠. 왜? 취득한 금액이 없는데 어떻게 실제 취득금액이 가겠어요? 그죠? 그리고 소득세법상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 이게 뭐예요? 세금을 포탈한 걸로 인정되면 네가 신고한 그대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그런 얘기고. 어쨌든 그 6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수, 공판장.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예요? 4번에 건축물 건축과 개수 등은 뭘로 간다? 증간가액을 과표를 한다. 근데 그거 나면 항상 뭐 조심하시라고?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은 제외라고 돼 있죠? 걔는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야? 신축과 재축은 증가된 금액이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신축은 증가된 금액이 될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새로 졌는데 건축비가 과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증가한 금액이 아닌 거지. 그래서 걔가 나오면 거기만 조심하면 돼. 제외. 그죠? 그리고 또 뭐 기회가 돼? 지목 변경. 자, 과표에서도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지목 변경 얘기잖아요. 얘가 은근 잘 나옵니다. 근데 얘는 간단하거든, 사실은요. 지목 변경. 그러면 얘는 과표가 뭐다? 간주치인가? 증가한 가액. 그럼 있는다니까. 증가한 가액. 근데 뭐라고 나오면 법인장부나 뭘로? 판결문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법인장부나 판결문으로. 얘가 뭐가 되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뭐가? 이 비용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그죠? 입증되면 그때 뭐다? 그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그러면 얘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갈 거 없어요. 그냥 지목 변경 그럼 증가한 금액 그러면 되고, 법인 장부 판결문 나왔을 때는 뭐 그 소요된 비용,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 이렇게 하면 돼요. 2개만 딱 구분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나오면 문제가 특별히 틀릴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목 변경은 증가한 가액. 그런데 단 법인 장부 판결문으로 뭐가 되면 입증 그럼 뭐다? 소요된 비용으로 간다. 보시면 되고. 6번은 뭐예요? 개인이 건축했대. 이거 뭐라겠죠? 그러니까 개인, 법인이 아닌 자가 뭘 하게 되면, 건축을 하게 되면 얘가 건축비를 신고를 하죠. 취득세. 그죠? 이런 걸 했잖아요. 여러분이 건축을 했어.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럼 얘가 취득세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얼마에? 10억에 신고했어. 이게 신고가액이죠. 근데 이걸 그대로 인정을 안 해준다. 왜 그런다 했어요? 이거 그대로 인정해주면 전문 용어로 가라계약서 써가지고 원래는 8억 들어갔는데 10억 해가지고 취득세 신고를 해버리죠. 왜? 나중에 양도세 낼 때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뭐가 있다? 네가 이 신고한 이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이 중에 얼마?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 초과되는 금액을 뭘 통해서? 법인 장부를 통해서 뭐해라? 입증해라. 그럼 나머지 금액은 이걸 입증 안 하더라도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비율이 이건 얘 나온 비율밖에 없어요. 나오는 게. 실제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이거 비율만. 시험에 100분의 80 그래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만 딱 기억하면 돼. 얼마? 90%. 100분의 90. 그죠? 그거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당구 표시 과점주주 나와있죠?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당연히 나왔고, 최초는 전체, 제차는 증가분. 아까 한 얘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추가로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와 되지 않는 거. 얘가 시험에 과표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이 취득세, 취득가액 말고 취득과 관련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 중에서 취득세 과표에 포함되는 항목도 있고 안 되는 항목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교재는 되게 많죠. 근데 그거 다 외우지 말고 포함되는 거, 되지 않는 거, 대표 주자 꼭 기억하라 했죠. 그 중에 하나 뭐라 했어? 건설 자금이자. 그리고 연체료 할부이자. 자, 연체료 할부이자는 뭐 꼭 기억하시라고 했어? 네, 법인. 얘는요, 잘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얘가 딱 나오면 벌써 자동으로 문제 풀 때 어디로 가야 돼? 얘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꼭 봐야 됩니다. 얘는 법인만 포함이 된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개인 갑과 을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는 자동으로 가야 돼, 자동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얘가 개인 법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포함되지 않는 거 뭐 있다 했어? 대표 주자가 부가가치세라 했죠? 부가가치세. 자, 이거는 조심할 게 취득세는 취득가액 포함이 안 되고 양도세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취득가액 포함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은 얘가 여기서 나왔어요. 양도세에서. 이거 하나 외웠는데 여기서 나오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만 외운 거야. 그래서 무조건 뭐야? 부가가치 포함이 안 된다라고 외웠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왔죠. 문제가. 자, 얘는 뭐라겠어요? 내가 4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여기에 10% 얼마? 부가 4천에서 4억 4천에 샀다. 그죠? 이런 얘기. 이랬을 때 요 4천을 그죠? 세금 낼 때 어떻게 해주냐 그 얘기죠. 일단은 얘는 뭐라겠어요? 우리가 사업자일 때는 그죠? 일반 과세 사업자일 때는 환급을 받기 때문에 얘가 달라집니다. 근데 개인은 환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주겠다? 네가 이걸 냈는데 환급 못 받으니까 네가 세금 낼 때 너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주겠다 그랬죠. 유리한 쪽이란 뭐다?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해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덜 내려면 얘 4천이 포함되는 게 좋다, 안 되는 게 좋다? 안 되는 게 좋죠. 그래 포함 안 하는 거야. 근데 양도세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나중에 얘가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양도세는 포함이 되고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는 외우면 헷갈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 얘기 나오면 뭘 기억해라?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간다. 세금을 덜 내는 쪽으로 적용해 준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 특히 연체료 할부이자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4페이지 밑에 맨 밑에 2번 과표의 포함 여부 해가지고 포함되는 거에 동그라미 1번 있죠? 그죠? 할부이자, 연체이자,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법인이 아닌 자는 불포함. 그러니까 법인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에 취득식 이전의 건설 자금이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기타 뭐 중개수수료 이런 것도 다 들어간다. 다 못 외우시더라도 그거는 기억하시고. 뒤쪽 넘어가면 부가가치 나오죠? 포함되지 않는 거. 그죠? 그거 양도세의 경우는 뭐? 부가가치 취득가에 포함되고,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또 뭐 돼 있어요? 내가 물건 사 할부로 산 1억이래. 근데 뭐요? 일시불로 주면 어떻게 한다 했어? 깎아준다겠죠? 일시불로. 9,500에 샀다. 뭐 이런 얘기 됐죠? 이제 이거 딱 나오면 벌써 생각이 나야 돼. 얼마나 깎아준 거예요? 500만 원. 그죠? 자, 이렇게 일시불로 줘가지고 할인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면 과세 표준 취득가액 얼마나 하겠어요? 9,500. 9,500이죠? 자, 이걸 용어로 뭐라고 한다 했죠? 할인 받은 금액과 할인된 금액 중 어느 게 9,500이다? 할인된 금액이래. 된 금액.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랬죠. 이거는 그냥 얘기하면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면 자랑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이런 친구한테 자랑을 해줘. 야 이거 할부인데 1억이래. 근데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 가볍게 그냥 일시불로 줬더니 9,500에 샀어. 그래가지고 뭐래? 나 500만 원 뭐 했다 그래? 할인받았어. 그러잖아. 할인받았어. 그럼 뭐요? 500이 할인받은 금액인 거죠. 얘는 취득가액 포함이 안 되고 뭐? 할인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5페이지 메뉴 왼쪽 포함되지 않는 거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 대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감면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은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루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할인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죠? 이것도 뭐 시험 용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토지 건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로 되어 있죠. 일괄 취득.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 갑을이 매매를 했는데 얼마에? 10억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 상가 같은 거 매매할 때 상가 매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살 때 10억에 매매하면 건물 뭐 7억, 땅값 3억 이런 식으로 10억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뭐요? 10억, 턴키로 계약하잖아요. 그죠? 이 얘기야.
그러면 이거를 일시 한꺼번에 10억에 취득했다. 그럼 얘가 뭘 해야 된다?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취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건물의 가격과 토지 가격을 구분해서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근데 얘는 구분이 안 돼 있다 그랬죠? 우리 세법은 항상 뭐라고요? 구분 안 돼 있다. 그럼 뭘 한다? 안분. 무조건 안분이에요. 안분. 자, 안분은 뭐라 했어요? 금액 아니면 뭐 면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그랬죠? 자, 대부분은 뭘로 간다? 금액으로 간다. 이때 금액을 뭐만 한다? 공시가격. 그죠? 실거래가 아니겠죠, 공시가격. 이때 공시가격 용어 두 개 있다 했죠? 뭐 있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 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보고 국세, 얘는 지방세 쓴다 그랬죠? 자, 그럼 지방세는 잘 모르면 이제 찍으면 돼요. 잘 모르면. 확실히 알면 물론 잘 모르겠다. 찍어야 되면 뭘 찍는 게 확률이 제일 높다? 금액 찍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럼 얘는 뭘로 안분하겠어? 취득세. 금방 얘기했잖아. 잘 모르면 금액 찍어.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요? 그럼 뭐 찍어야 돼? 금액. 그럼 뭐 시가 표준액 그럼 된다니까. 그럼 얘는 시가 표준액별로 안분한다. 얘는 그럼 양도세 신고해야 되잖아. 갑이요. 그럼 쟤도 일괄양도 한 거잖아요. 그럼 쟤도 뭐 해야 돼? 안분해야지. 그럼 쟤는 뭘로 안분해? 갑은 양도세. 그렇지. 기준시가.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자, 이거 뭐라 했어? 얘 경기도, 얘 충청남도. 임야가 이렇게 걸쳐 있어. 이걸 10억에 샀어. 그죠? 취득세 어떻게 한다 했어? 얘도 안분해야죠. 뭘로? 에? 사람 말을 아직도 못 믿어. 내가 금방 내가 시가표준을 잘 모르면 찍으라니까. 지금 표정 보니까 모르는 거면 왜 가만히 있어? 그러니 찍어야지. 뭐 찍어야 돼? 시가표준액이라니까. 시가표준액. 거의 다 이거라니까요. 아는 거 또 아는 거. 자, 재산세, 주택은 재산세를 뭐라 했어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세금 어떻게 계산한다?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고, 이 산출된 세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분해서 낸다. 뭘로? 그리고 시가표준이에요. 시가표준에. 얘도 지방세잖아요. 이게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게 줄문제로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그렇게 나왔다니까. 아니라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면적이 있긴 있는데 그 면적은 잘 나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많이. 거의 대부분은 뭐가 나와? 금액이 기준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시가표준액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번은 지방세니까 뭐라고 했어요? 취득세니까 시가표준액별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그죠? 자, 그다음 비과세 나오죠? 비과세.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자, 비과세는 얘가 단독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종합문제 취득세 물어볼 때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일단 5개밖에 없어. 국가 등은 전부 다 비과세예요. 국가는. 왜? 과세권자잖아. 근데 외국 정부는 뭐 한다 했어요?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뭐라 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나라 정부 재산에 대해서 과세면 우리도 과세, 비과세면 같이 비과세.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은 뭘 기억하겠어? 탁탁탁 기억하랬죠? 탁탁탁. 그죠? 이 탁탁이 뭐요? 탁이죠? 갑을 신탁. 그럼 아까 했죠? 얘를 뭐라 그랬어? 위탁자. 얘를 수탁자. 얘가 사정생일을 넘어가면 얘를 새로운 수탁자. 그죠? 그럼 비과세는 누구만 낸다고? 탁만 비과세. 그죠?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비과세죠.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수탁자로부터 정. 이거 이렇게 갔어요. 얘가 누구요? 상수, 수익자. 수익자.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줘야 되잖아. 원주인한테. 근데 얘가 이렇게 갔어. 정한테. 그러면 탁익. 예세금 내야죠. 이런 비과세 안 돼. 그러니까 누구만 비과세 가는 거야? 당사자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탁탁탁이 비과세. 이게 탁탁탁이 탁탁탁. 탁탁 해놓고 나 뒤에 가서 탁탁 나오면 얘가 누구냐 그러면 안 되고. 그죠? 신탁제에서는 탁탁만 기가세요. 그죠? 그다음 환매권 행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 간 환매가 있고 법률상 환매가 있는데 여기서 비과세 되는 건 뭐만 비과세 된다? 법률상 환매. 그럼 어느 게 법률상 환매냐? 볼 거 없습니다. 이상한 법 하나 나오고 뒤에 환매 어쩌고 나오면 걔가 법률상 환매인 거예요. 뭐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나왔어요. 국가보위에 관한 어쩌고 저쩌고 법률 나오면 앞에 있는 법은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이상한 법 나오고 뒤에 뭐라고 나오면 환매. 그러면 걔가 법률상 환매다. 그리고 밑에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임시건축물하고 공동주택 개수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인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뭐는 안 된다? 사치성 예산 비과세 안 된다는 거 두 개 잘 나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개수도 개수량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에 되고, 그리고 뭐는 아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 안 된다. 그죠?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과세 파트가 은근히 툭툭 잘 나오니까 5개밖에 안 돼요. 그죠? 만약에 다 못 외우면
임시건축물하고 공동주택 개수라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비가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세일 있죠? 이거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